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근육의 기능 이해하려면은 이게 해부학적 위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전면이라고 부른다는 걸 일단 이해해야 돼. 이쪽 면을. 그래서 왜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누워서 벤치할 때 누우면은 여기가 위긴 하잖아. 위라 그래서 여기 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걸 약속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육의 기능을 설명할 때 그거를 굳이 뭐 해부학적 위치 뭐 정중면 기준으로가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쪽 면을 그냥 전면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뒷면을 후면으로 부르기로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그러니까 몸의 중앙에서 이쪽 방향을 위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야. 내가 엎드려 있을지라도 여기가 위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방향이 위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를 아래라고 표현할 거고, 그리고 이 중앙선을 안쪽으로 표현할 건데, 그리고 바깥쪽을 외라고 표현하거든요. 요 세 가지 약속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 못하면 일단 시작이 안 되고, 그래서 요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을 전면으로 부르고, 여기를 이쪽이 후, 방향. 그래서 위, 아래, 내, 외. 요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근육 기능을 이제 이해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대흉근의 기능이라 그러면, 대흉근이 왜 있을 것 같아, 누나? 네가 좋아하는 대흉근. 왜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할 때 이 근육이 무용지물인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진짜 기능이 있어. 대흉근도 사실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건데 잘 들어야 돼. 팔꿈치가 있지. 팔꿈치 위치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돼. 팔꿈치를 몸에서 후 방향으로 보내봐. 제일 후 보내봐. 후로 보내봐. 후에 있는 거를 전으로 보내봐. 전. 그러니까 명진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내나 팔꿈치의 변화의 길이 지금 똑같지. 지금 문호는 지금 명진이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막 움직였잖아. 그래도 팔꿈치의 변화는 후에서 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동작이랑 팔꿈치의 위치로 봐야지 다른 동작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가나 팔꿈치의 위치는 후에서 전. 그래서 대흉근은 팔꿈치에 후, 전 이동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대흉근에다가 마취주사를 놨어. 지금 이러고 있다가 여기다 마취주사를 놨어. 그래서 대흉근이 마취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가는 거야. 진짜 대흉근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이 동작이 후, 전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는 대흉근이 있다는 증거야, 내 몸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별거 아니냐. 지금은 후에서 있는 요거 있잖아.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냐. 이건 뭐 너무 쉽잖아. 이건 근육이 하는 걸로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후에 있는 팔꿈치가 전으로 이동될 때는 대흉근이 없으면 그 동작을 못 한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팔꿈치에 팔꿈치를 외로 보내봐. 그래서 그거를 내 쪽으로 옮겨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야. 근데 어쨌든 요 기능도 그냥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박수 치는 거, 예를 들어서 박수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근육을 치는 거 아니라 그냥 뭐 흔들면 쳐질 것 같지만, 대흉근이 없으면 박수를 못 쳐. 이렇게 칠 수 있지. 팔꿈치 안 움직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가슴 운동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치려고 그러면 가슴 쥐나. 진짜. 그 정도로 기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여기가 마비가 되면 여기 있는 팔꿈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흉근의 기능은 팔꿈치의 후, 전이랑
왜 내가 있다는 거를 이거를 이해하면 동작을 분석할 때 어디 운동인지를 알 때 그래서 팔꿈치의 이동을 좌표를 통해서 봐가지고 이동을 평가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지금 이 발을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 누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팔꿈치가 후에서 전으로 이동된다. 팔꿈치의 후, 전 이동이니까 아 이게 대흉근이 운동되고 있구나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팔을 구부리고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대흉근의 가동 범위라는 건 그럼 뭘 얘기하냐? 그러면 팔꿈치의 후, 전 이동 거리랑 왜 내 이동 거리를 대흉근의 가동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벤치를 할 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팔을 폈어 완전히 이렇게 해서 팔을 지금 폈지 완전히 구부리고 팔을 완전히 구부리고 팔 완전히 폈어. 근데 가동 범위 봐봐. 이렇게 하는 거랑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했어. 뭐가 더 가동 범위가 커? 후자가 크지. 그래서 가동 범위를 이해할 때 이걸 이해 못하면 뭐가 운동이 많이 되는지 가동 범위가 얼마큼인지 이해를 못해. 팔 펴 아니면 팔을 뭐 더 펴야 된다 구부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해할 때는 그리고 덤벨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모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 왜? 내 하면서 후, 전이 동시에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운동 제일 많이 되는 거지. 그래서 덤벨 프레스가 운동 제일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운동 중에서 왜냐 기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후 이거 왜 내가 이런 운동은 만약 이런 운동이다 그러면 케이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외에서 내로 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덤벨 프레스처럼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밖에서 안으로 가면 이게 두 개 합쳐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동작 분석이 안 되지. 이제 벤치를 하고 있는데 가슴 운동 안 된다 그러는데 뭘로 어떤 기준으로 느낌으로 자꾸 이제 느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느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동 범위가 후 전이 본인이 낼 수 있는 한 제일 크게 될 때가 운동 제일 많이 될 때야. 왜 내가 제일 많이 이 두 가지 기능이 제일 많이 되면 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알아야지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럼 벤치 할 때 그럼 후 전 아닌 벤치 동작이 있냐는 거야. 있지. 뭐냐면 그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후전을 없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그 거리가 짧게 팔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 덤벨 프레스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한다고 쳐 누군가가 후전이 엄청 적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아 왜 팔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팔 운동만 돼? 이럴 때 아 팔을 구부리고 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동 거리가 짧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그게 분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할 때도 팔굽혀펴기 하는데 어깨가 된다. 그런 애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로 지금 보내야 되는데 아래로 내렸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 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렸다가 아래에서 위로 보내. 물론 후 전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하상.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쳐봐 누군가. 팔굽혀펴기 이렇게 많이 하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요거는 후전의 지금 이 가동범위랑 요거랑은 완전 다르지. 이건 뭐냐? 이거는 하에서 상. 대흉근이 아니라 이거는 전면 삼각근이기. 그러니까 동작 분석할 때 팔꿈치 위치가 후전 이동이 운동 잘하는 사람에 비교했을 때 후전 이동 거리가 짧고 하상이 개입이 되니까 하상은 지금 전면 삼각근 위주 운동이 되고 있구나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아니까 하상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어가면 팔꿈치에 하상인데 하상도 되고 하상도 되고 하상도 되고 다 쓰이지. 하상 지금 우리가 아는 어깨 운동 다 해보면 다 하상이지. 근데 뭐가 다르냐? 전면 삼각근의 기능이 하상인데 하상이랑 섞이면 이제 다른 근육이 쓰인다는 거야. 하상만 있는 동작이 사실은 하상. 그렇지. 이렇게 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하상이지. 근데 이것도 하상이긴 한데 뭐가 들어가는지 맞춰볼래? 하상인데 뭐가 들어갔어? 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측면이 된다.
그러니까 전면의 기능은 이거 봐. 하상인데 하상에 여기 뭐 들어갔어? 네, 후전. 후전이지. 후전. 그러니까 대응문도 쓰이는 거야. 대응문 이렇게 해서 여기 만져봐. 아래에서 프론트 할 때 후전이기 때문에 대응문 쓰인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하상인데 하상 더하기 후전이 있잖아. 대응문 상부야. 이건 일단 알아놔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인클라인 설명할 때 보면 하상 더하기 후전 있을 때 어디가 쓰이냐 했을 때 전면 삼각근이랑 대응문 상부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더하기 이거는 대응문 상부고 이거는 전면 삼각근이고 요거는 측면이야. 그러면은 이것만 있느냐? 어깨 운동 또 있잖아. 이거를 해봐. 내 외인데 내 외지. 근데 뭐야? 전후. 전후. 그러니까 전후는 또 그럼 뭐냐? 전후를 갖고 있는 근육은 광배야. 등 근육. 그러니까 등 쪽에 있는 삼각근 운동되는. 가슴 쪽에 있는 가슴 기능이랑 연관되면 가슴 쪽에 있는 전면 삼각근이 운동되는 것처럼 등 기능을 전후랑 내외가 가면 후면 삼각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후 더하기 내외면 그 동작은 후면 삼각근 운동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객관적으로 되지. 어디 운동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느낌을 찾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동작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좌표를 보고 지금 팔꿈치 위치가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벤토머리는 어렵잖아. 동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요 두 가지를 충족이 안 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잘못하는 경우 딱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걸 이해 못하면 동작 분석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상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등 운동은 전후랑 상하. 턱걸이를 예를 들어서 상하잖아. 이게 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동 범위는 뭐야? 이 거리야. 여기서부터 이게 거리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접었어. 턱걸이 이렇게 만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 완전히 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팔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랑 가동 범위 차이를 봐봐. 여기서부터 이 거리랑 팔 완전히 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가동 범위를 뭐가 가동 범위인지 알아? 팔꿈치의 이 상하 거리가 가동 범위야. 그리고 등도 마찬가지. 전에서 만약에 로우 한다 그러면 전에서 후 이 거리가 가동 범위지. 만약에 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왜 운동이 등 운동 왜 안 돼? 왜 안 되긴? 전 후 거리가 짧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작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전에서 얼마나 후 이게 넓게 될수록 당연히 어떤 근육이 쓰이는 거야. 전에서 후 보내는 근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등 근육의 기능 대응근도 마찬가지. 후에서 앞으로 보내는 게 대응근뿐이 없는데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다른 근육은 이 기능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다음에 후에서 전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동작을 반복하면 그 기능이 발달되는 건 당연한 거고 등도 마찬가지로 전에서 후를 보낼 때 그리고 상에서 하를 보낼 때 이 거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가동범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전 후는 이제 보통 그냥 근육으로 안 하고 그냥 등 하부라고 그냥 표현할게. 그리고 상하는 그냥 등 상부로 표현할게. 근육이 등 근육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 근육이 된다고 나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되면 등 전체가 되겠지. 그러니까 풀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하로 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상하를 하면서 가슴 대가지고 만약 이렇게 돼 턱걸이를 그러면 상하랑 전후랑 동시에 들어가지. 그러면 위아래가 다 골고루 다 되는 자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팔꿈치가 몸 뒤로 가잖아, 그치? 근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턱걸이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지. 가동근육 보고 나중에는 등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후 동작과 상하 동작을 어떻게 최대화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그 동작을 보고 그 동작
가동 범위를 지금 가동 범위가 작기 때문에 몸에 안 좋다는 거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상체는 이게 다야 사실.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팔이 접힐 때 2두고 펴질 때 3두라는 거야.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 팔굽혀펴기 동작 다시 하면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는 사람이 쓰이는 구조가 당연히 팔이 접히다가 피니까 3두 쓰고 하상이니까 전면 삼각근 쓰고 후전도 있으니까 대형근 쓰인다. 이렇게 그냥 평가가 돼야 되고 이거랑 차이 있을 때는 하상이 없으니까 대형근의 가동 범위가 얼만큼 더 만약에 숫자로 좌표로 한다고 치면 만약에 팔을 잘 구부렸다 안 피고 이동만 위주로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에 비해서 3두랑 삼각근 덜 쓰고 팔꿈치에 이동 위주로 지금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가슴도 잘 되겠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턱걸이도 마찬가지야. 팔이 접고 피는 건 잘하지만 팔꿈치에 이동이 적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접고 피는 건 잘하면 이두는 되겠지만 등 운동 잘 안 되겠다 평가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팔은 안 접히지만 이동거리가 크게 턱걸이를 하는 사람은 팔보다는 등을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상체 운동의 경우에 접고 피는 거 팔꿈치에 이 기준은 전후, 내외, 상하 이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다고 손치더라도 일단 보디빌딩 심사 기준에는 이거 이외의 근육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자꾸 동작을 평가하니까 느낌을 찾고 이상한 테크닉을 넣으려고 그래. 사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근육의 기능을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해야지 근육 기능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가동 범위를 평가하지 못하게 돼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이해 못하면 평가가 안 되지 사실. 이거 객관적 지표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복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복부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이렇게 접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상복부고 하복부는 상체랑 하체가 가까워지는데 상체 각도 변화 없이 가까워지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 윗몸을 키한다고 생각해봐. 윗몸을 키를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체 각도 변화 없이 상하체가 가까워질 때 하복부가 쓰이는 거고 상체 각도 변화 이시 상체가 하체랑 가까워질 때 상복부 쓰인다. 그래서 레그레이즈가 다리를 들어서 하복부 운동이 아니라 다리를 드는 와중에 얘의 각도 변화가 없으니까 하복부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를 드는 게 하복부고 몸을 일으키는 게 상복부가 아니라는 얘기야. 상복부는 기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들더라도 이렇게 구부리면서 들면 저런 이런 거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복부 운동이 아니지. 하복부 하려면 얘를 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하복부가 되지. 각도 변화, 상체의 각도 변화 없이 상체와 하체가 가까워져. 이게 끝이야. 그래서 상체 운동 기능은 이걸 끝이야. 근데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복근까지 해서 이건데 이거를 여기서는 이게 다야.